AI가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AI가 강점도 있지만 분명히 약점도 있다라는 꼭 친구로도 돼요. 친구.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라 그러면 코딩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개발자를 빼고는 대거 많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난 용접을 배울 거야. 용접이라든지 배관공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이 AI가 아직까지는 대체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들 또는 우리 자녀의 직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YTN 뉴스인데 사람 대체하는 뚝딱 현대 조지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공장 현대 자동차에 있는 그 내부를 찍은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1분 조금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질 않는 거예요. 로봇끼리만. 영어 공부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죠.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사실 보면 학원에서는 예전에 뭐 영상을 가지고 뭐 영어 회화를 한다든지 음성을 가지고 영어 회화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GPT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미나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것들의 상품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풍부하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는 이런 인공지능이 수학을 풀든 영어를 푸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저런 인공지능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어렵지 않구나, 되게.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럼 내년 수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안경을 개발하는 것도 혹시 보셨나요? 안구 이렇게 고글 같이 끼면은 그 안에 인공지능이 다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도 다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영어를 들으면 이 안경 그 표면에 한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보러 가서 그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안경을 만드는 회사를 어디 협력업체로 두냐면 예전에 우리 라이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식 있는 분들 라이방이라고 하면 알죠. 그 라이방이 레벤이라는 그런 안경 만드는 전문 회사예요. 되게 유명한 회사. 그 레벤이 그 안경의 틀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이런 걸 맡은 걸 메타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에서도 그 고글을 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좀 비쌀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얼마 안에 대중화될 거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손쉽게 뭐 10만 원 안쪽에서 산다면 저거를 그러면 안경을 일반 안경인가 아닌가를 또 검사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착하고 들어가면 저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내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시험을 보는 것들도 영어로 어떤 언어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를 저런 식으로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빨리 AI가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지금 로봇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AI가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럼 포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로 인해서 업무는 무지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코딩으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코딩으로 소득을 올던 사람들도 대거 실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법률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위기에 놓여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선생님은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선생님 직업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겠다. 또 하나는 뭐냐, 의사는 안 그러겠어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그 단연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을
AI에게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정확한 것들을 구사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그 의사 병원 같은 데 봐봐요. 로봇이 수술하는 이거 광고하잖아요. 그 로봇 머리에다 집어넣어주면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실제로는 의사가 면허를 따기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실제 수술하는 것들, 그리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들, 회계적인 지식 이런 것들 적용하는 것들, 기사 쓰는 거. 기사 쓰는 것들은 지금도 AI가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래서 기자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와,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모든 직업들이 흔들리겠구나. 그럼 내가 있을 곳이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AI가 강점도 있지만 분명히 약점도 있다라는, 그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게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AI는 어떤 것에 강점이냐면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반복 업무를 하는 것들. 뭐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무거운 것들도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지식과 정보, 굉장히 고천진 지식과 정보를 조합하거나 그것들을 가공하거나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논리적인 문제, 연산 이런 것들은 그건 도저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직업이 즉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지식이 다 없어지겠냐. 의사라는 직업이 다 금방 다 없어질까? 기자라는 직업이 금방 다 없어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른 형식으로 그 모습들이 변해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 방식은 반드시 바뀔 거예요. 반드시. 아까 뭐 쿠팡에서 그런 것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들 보면 그 로봇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 없이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과 사람의 마음들을 전하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들을 정리하는 그런 소통 능력은 AI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 소통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 가진 그 소통 능력에 대한 것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과 책임. AI가 판단을 하는 경우는 좀 책임을 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더 중요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찾았어요. 정보를 찾았는데 이게 내 친구에게 더 필요한 지식인지, 내 부모님에게 필요한 지식인지, 누구에게 필요한 지식이 내 주변에, 내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은 사람이 더 지금까지는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AI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 챗GPT 사용해 보셨잖아요. 많이 틀리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 미안해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출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 출처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미안해라고 끝나는 거지. 책임은 결국은 사람이 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간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단순 실행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옮기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옮겨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AI의 활용을 지금 보면 우리가 AI처럼 그런 능력들을 다 발휘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거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AI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잘.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뭐 써야 되는 것에서 타이핑을 하고 나서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다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내가 한 300쪽짜리 책들을 다 읽고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읽고 정리하는 것까지도 AI가 다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그 읽고 정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디 가가지고 브리핑을 한다든지 나는 어디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한다든지 나는 어디 가가지고 투자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찾아낸다든지 그 행동들을 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 1차 가공한 정밀하게 가공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 조합하고 이런 것들은 AI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거 어떤 것들이냐면 나는 된장찌개에 대한 맛있는 일반적인 레시피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내가 제일 잘 끓여.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 두부는 요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고, 된장은 어디서 사는 게 좋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재료들은 내가 더 잘. 이런 특정, 그게 니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뭐 그리 대단한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된장찌개든 뭐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 쌓였던 그 노하우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것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돼서 그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 레시피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개인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ABC 주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ABC 주스는 지금도 많이 팔리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라는 것들을 내가 먹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그거 괜찮네? 그럼 사람들 나 괜찮은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근데 레시피까지 알려줬는데 귀찮네요. 그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용기에다가 무슨 재료를 요만큼씩 넣어가지고 배달까지 다 된다. 나는 그냥 레시피만 알고 있습니다. 내 거로. 그럼 이것들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회사들은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워낙 많아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낮은 나라의 그런 공장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키가 주문하면 만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커피들도 개인이 만들면 내 브랜드를 달고 만들 수 있는 커피 회사들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딱 담아서 어떤 용기를 담아줘.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비율로 만들어줘. 그러면 사람들 필요한 사람 네가 배달해줘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재고들 있잖아. 한 100개를 만들었어. 주문해서 팔 때까지 그 100개에 대해서 네가 관리를 해줘. 그럼 재고에 대한 관리까지 다 가능하잖아. 돈만 주면. 지금은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은 AI가 하지 않아요. AI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10년, 20년, 30년 된 레시피들을 찾아서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레시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면 그거는 이제 브랜드만 달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 개인 전문성을 구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예전에 그 영화에서 있던 것들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라는 얘기처럼 지금 이렇게 변화가 AI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 환경들을 다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강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AI 시대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I를 가지고 나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AI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네이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걸로. 이런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축적했던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게 출력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건 기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습도 훨씬 더 빨라지고 모든 학습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이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AI 또는 피지컬 AI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친구로 두세요. 친구로.